정보 회의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조금 스페셜한 코너를 마련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는 7시 반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시작부터 부담을 주시고. 아니에요. 네. 자, 이러다가 우리 자꾸 7시 막 6시 반으로 땡겨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게요.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하루가 너무 길 것 같네요. 길어요? 길 것 같아요. 재료는 뭐 계속 나오니까. 자, 일단은 뭐 해외 증시, 저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네. 조금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 그냥 그렇구나. 막 쥐어짜는구나.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재료를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장중에 내비쳐졌잖아요. 우리 시장. 그러면서 출렁거림이 좀 있었지만 결국엔 또 밀고 올라가더군요. 뭐 하여튼 재료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 약간 실소도 좀 금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자, 첫 번째의 뭐 포인트를 뭘로 했죠? 아직 제가 원고를 못 받아가지고 네. 저쪽에 첫 지금 종목 아닌가요? 종목 아닌가요? AD가 원고를 들고 기다리는데 주세요 원고. 네.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참 생방송이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예. 자, 종목부터 있군요. 네,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딱 먼저 보실 건지. 항상 하시지 않나요? 네? 항상 똑같지 않나요? 아니, 종목부터? 그 뭐 출연하시는 분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정태근 근데, 팀장만의 네. 또 색깔이 있으니까. 자, 오늘 또 기업을 먼저 봅시다, 그러면은. 저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종목들을 앞 취업자분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아, 뭐 중복될 수도 있는데 네. 똑같은 내용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제 LG전자를 보는데 나는 이런 쪽으로 본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비비고만두 되게 좋아하고 이번 동지 때 팥죽 네. 드셨어요? 이번에는 그 뭐 우리 표현으로는 애기 동지 이래가지고 팥죽을 안 먹는 동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팥죽을 굳이는 안 먹고 네. 집에 가니까 단팥빵 사놨길래 그거 먹었습니다. 네. 저분이 부산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비비고가 마침 팥죽이 1+1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비고에서. 그래서 비비고를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CJ 제일당을 할까 했었는데 이미 네네. 했더라고요. 뭐 그래서 좀 많이 오늘은- 하긴 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언급이 됐던 종목이 제가 타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솔브레인. 네. 네. 아마 지금 과거에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디램 쪽에서 그 치킨 전쟁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랬듯이 낸드 쪽도 아마 내년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이번에 그 사장단 교체도 마찬가지로 승진 인사도 있었는데 이분이 그 디램하고 낸드 쪽에 상당히 조금 건 있는 그 통뼈가 굵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좀 앉힌 연유가 아무래도 그 메모리 쪽의 어떤 지휘력이랄까요? 이런 부분 점유율 좀 강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낸드 부분에서 후발업체도 있죠.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젤 같은 이 2위, 3위 업체가 이제 점유율이 31%까지 올라왔고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40%대에서 35%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격차가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공급 확대를 통한 어떤 점유율 확대 이 전략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삼성 낸드 부분에 대해서 낸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장비 업체들이란지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소모품 업체들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이쪽 업체들에서 어떤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수혜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언급드리는 업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 머티리얼즈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 식각 공정이 들어간 실리콘 부품을 좀 만드는 업체인데 솔브랜도 마찬가지로 식각액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신규 장비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공급량을 확대를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모품 회사들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솔브레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솔브레인은 이제 네. 기업 분할을 한 거죠. 네네. 네.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솔브레인하고 네,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말고 솔브레인. 솔브레인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 네네. 그 사업을 해서인데 예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작년에 뭐 노제팬에 가게 되면서 에칭가스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 네. 식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식가격도 불산계 식가격이 있고 인산계 식가격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불산계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초기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식각하는 뭐 식가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불산계 식가격 같은 경우는 디램과 낸드가 다 쓰이고요.
그리고 인산계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만 쓰이는데 일단 어쨌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불산계 그리고 인산계, 식각이 전부 다 쓰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낸드 쪽에서 그 공격적인 어떤 공급량 확대를 해 나가게 된다라면 치킨 게임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식각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솔브의 어떤 실적과는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식가격을 만든다고 해서 뭐 만든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의 80%를 지금 솔브랜 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거의 과점적이죠. 네네. 그래서 공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를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솔브랜의 제품 50%까지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수혜가 충분히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솔브랜을 그러한 이유로 오늘 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인 부분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20만 원 부근을 날짜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18일 날 그 돌파가 좀 됐습니다. 17일 날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이 20만 원대 가격을 돌파를 일단 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만 원, 26만 원? 네네. 그래서 26만 원 돌파를 했고 그래서 저는 신고가하는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고 좀 돌파하는 종목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새로운 영역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6만 6천 원 이하, 전일 종가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손절가는 25만 5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인트로 일단은 핫한 종목. 일단 위치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해석을 하셨고, 뭐 내용이야 이제 많이 노출이 돼서 리포트들 읽어보면은 거기하고 대동소이할 겁니다. 근데 네네. 시가총액이 2조 원 가량 되는데 이거는 네. 괜찮겠습니까? 전 시가총액을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뭐 봅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종목의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슈가 있는 중형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가 앞으로 이끌 만한 호재인가 아닌가 판단을 먼저 좀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시총이란지 퍼라든지 뭐 PE 이런 거 안 중요하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뒤로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뒤로 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루냐면은 네. 그러니까 퍼 같은 경우에도 이게 퍼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해석하기 나름이라 생각을 해요. 상대 비교니까. 네, 나름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높던 낮던 고평가가 됐던 저평가가 됐던 주가가 가는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이끌 만한 핑계가 있으면 가는 거고요. 네. 그 핑계가 없다라면 아무리 저퍼라고 하더라도 저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뭐 그럼 네. 수급을 봤을 때 네네.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에 진입하는 게 어제도 조금 약간 네. 도드라졌던 부분도 있는데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조금 눈에 보이네요. 이것도 네.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뭐 누군가 사주면 좋은 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26만 원짜리 이제 IT 케미칼 쪽이라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내용도 잘 모르고 뭐 모멘텀도 아니고 예를 들면 요즘 모멘텀이잖아요. 뭐 거의 코로나 아니면은 네. 뭐 전기차와 네.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거기에 묶이지가 않아서. 참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빠지면 같이 빠지는 측면도 있는데 네. 저는 소위 조금 가격이 그러니까 10,000원 제가 최근에 뭐 페노시라는 종목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10,000원 이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네. 그만큼 저가 그러니까 소형주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잘 안 보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하고 내가 하는 거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이거를 일주일마다 대중성 추천하고 있는 걸로 일주일마다 이야기하기에는 추천을 하고 이거를 일주일 안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이게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안 말려요. 네. 그런데
뭐 매일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출연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물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상승이 돼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조금은 대형주라든지 중형주를 좀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든지 다 진입할 수 있고 또 네네. 뭐 환금성도 있고 네네. 이런 대형주들 나름의 의미는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 솔직히 뭐 세력주라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이런 솔브랜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조금은 보편적으로 접근을 하고 보편적 접근하면서 조금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1년 지나고 2년째 수익이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하는 게 네. 이번 뭐 3월 달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발생됐을 때 조금 하루 빨리 들어가서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그랬을 때 들어가서 시간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그때 제가 각 들어갔었던 그 코덱스 레버리지를 아직도 갖고 있다라면은 그게 220% 수익이더라고요. 레버리지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 22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팔다 보니까 그게 50% 넘어가서 수익으로 마무리되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220%거든요. 근데 그 절대 작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길게 좀 네. 보면은 솔브레인은 뭐 충분히 네네.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업황이라든지 네. 특히 지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제 네. 전방 산업의 전단에 있는 그 대형주들이 네.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분명히 동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괜찮네요. 네. 솔브레인. 안정성 있는 기업을 선호하신 분들은 정태근 팀장이 7시 반에 나와서 이야기한 종목을. 자, 그러면 또 시장 풍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LG전자. 네. 그렇죠. 뭐 보도 내용 보니까 뭐 12년 만에 처음 상한가라는데 거의 잘 보기 힘든 일이죠. 그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리먼 때 예. 그때 폭락 그때 뭐 1000포인트 깨지고 하한가가 나왔었지만 또 반등 나오면서도 상한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포스코 그런 것도 상한가하고 현대중공업 상한가하고 이제 난리였잖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2001년도 같아요. 9.11 네. 테러 때는 이제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급반등할 때 삼성전자 상한가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드문 네, 일이라서 LG전자의 상한가 뭐 내용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만 네. 캐나다 업체인 것 같은데 그죠? 네, 마그나. 일단은 그 LG전자에 주목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 쪽만 너무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그나라는 회사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 회사를 처음 알았는데 전 세계 3위의 뭐 전장 사업부를 네. 이렇게 했는데 생소하긴 해요. 네. 들어보신 분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LG전자 얘기 나오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실 그렇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그나가 우리가 그 화장품 OEM 할 때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계 OEM 업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독일의 BMW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그 벤츠 G클래스, 지바겐 같은 제품들도 OEM으로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규의 아이패스라는 전기차도 이 회사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네. 향후에 이 그 제규 아이패스뿐만 아니라 2022년 4분기부터 또 생산 기업입니다. 제규어의 피스커. 전기차 아이페이스. 네, 아이패스 이미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4분기부터 좀 생소한 회사인데 피스커. 피스커라는 그 전기차 신생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그 오션이란 브랜드를 이제 또 생산을 좀 시작할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은 이 자동차 업계 내에서는 상당히 조금 인지도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조금 진행을 전반적으로 그 전기차 쪽으로 이제 생산을 좀 진행을 해 나갈 건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 회사를 계속해서 주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신생기업 사이에서는 그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제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 회사와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벤츠라든지 뭐 BMW 같은 굴지 회사들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완성차였던 그런 그 제조 플랫폼을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여기에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러브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피스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그 오션이란 전기차가 그 테슬라 모델 Y와 좀 비교가 많이 되던데,
모델 Y보다 좀 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만 정도 좀 되기 때문에 만약 출시가 되게 되면은 아마 인지도는 테슬라가 좀 높긴 하지만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뭐 이 마그나라는 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LG전자는 네. 이미 갔어요. 네네. 더 갈 수도 있고 그 재료가 이제 오늘 어떻게 반영되는지 네네. 봐야지. 그 후속으로 같이 움직일 만한 기업들을 이제 막 시장에서는 네네. 찾잖아요. 네네. 연결 라인들. 네. 뭐 딱히 시긴 없지만 뭐 항상 연결고리를 찾으니까 뭐 혹시 네. 관련된 기업으로 뭐 회자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준비했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일단은 거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립합을 까는 뭐 거죠. LG전자 이미 올라갔어. 네. 마그나는 뭐 이미 다 얘기했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합작법인이 차량 동력 전달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터라 보시면 될 건데, 그러니까 엔진이라 보시면 될까요? 엔진에서 전기차의 이- 엔진이라고 보면. 힘을 만들게 되면은 모터로 동력을 하게 되고 이게 바퀴로 그 전달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동력 전달 장치 이 부분인데. 그래서 과거에 이 마그나의 셰시라든지 동력 전달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들이 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 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2020년 올해 공급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성파이텍하고 일시테크라는 종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성파이텍 같은 경우에는 차량 그 금형을 최근에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일시테크 같은 경우에는 LG는 아니지만은 현대차도 이 마그나라는 회사 지금 합작법을 러시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합작법인의 지금 차체 금형을 일시테크가 올해 또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올해 공급 계약 소식이 있던 회사 같은 경우는 대상 파인텍, 그 일시테크라는 기업이 있고 과거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0년, 2011년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계양전기가 그 최근에 아시겠지만 테슬라 쪽에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게 되면서 네. 그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전기는 또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급등한 이유가 과거에 그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오일 펌프형 모터를 네. 이 마그나라는 회사 쪽으로 공급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양전기는 아마 그 마그나 관련주로서 아마 또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다코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파워트레인을 과거에 좀 공급했던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동력 전달 장치 이런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차량 셰시라 그러죠. 현대차 쪽으로 일리게 되면 현대공업과 비슷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3기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3기 오토모티브 말고 그냥 3기? 네, 3기요. 저도 3기 오토모티브인지 알고 아침에 검색을 하면서 왔는데 3기 오토모티브가 아니고 3기라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3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제품, 샤시 제품을 공급. LG전자는 기억 안 나. 지금 앞에 솔브랜드 기억 안 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네. 가봅시다, 계속. 네. 3기. 3기라는 회사가 그 셰시 제품을 공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마 알미늄도 그 배터리 알루미늄 박. 그 배터리 팩도 아무래도 얘기가 나올 그 애플 쪽 얘기는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배터리 팩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 배터리 팩과 관련해가지고 사마 알미늄 이 회사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회사도 좀 노출이 됐을 것 같은데 모아텍. 모아텍 같은 경우도 그 소형 정밀 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모터가 그 자동차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전기자기기라든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율주행 쪽이 아니라 그 LG전자와 마그나가 하고 있는 회사 합작법인 거기에 좀 연관된 회사들 쪽으로 제가 전장 사업으로 쓱 네. 한번 디밀 수 있는 네네. 같이. 그래서 합작법인 그 차량용 동력 전달 장치. 네. 아침에서 발음이 좀 너무 힘드네요. 로보스타는 뭐예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현대차 그 보선 다이내믹스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 33%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근데 자율주행 쪽을 보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또 이렇게 보선 다이내믹스는 넘어가네요. 그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은 조종 로봇 원천 기술을 보선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 로봇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 그 현대차 같은 경우 연세대에도 보면은 그 보선 다이내믹스의 그 사적 보행 로봇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계가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을 피해가게 되고 어떤 위험물이 나타났을 때 자동적으로 회피를 하는데 이게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이 결국 자동차 쪽에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결론적으로 그 보선 다이내믹스 인수한 이유가
이유가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조종 로봇 원천 기술 때문에 인수를 한 건데 요 자율주행 기술이 어쨌든 로봇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LG 쪽에서 그 로봇과 연관된 기업을 보게 된다라면은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스타도 주목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LG전자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로봇스타도 같이 급등을 같이 했거든요. 올라갔네요. 네,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로봇스타라는 종목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LG전자와 어떤 연관성을 봤을 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로봇스타도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이게 몇 분까지죠? 지금까지입니다. 끝났어요. 네. 지금까지요? 아니 근데 앞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솔브레인은 이미 아는 내용이긴 많아서 네. 그거 드러내고 이거 할 거 그랬네. 네. 사실 네. 더 하고 지금 싶은데 이게 지금 얘기가 지금 제가 40%밖에 안 했어요. 그죠? 지금 애플 쪽 얘기까지 하게 되면 아마 계산까지 해야 돼요. 지금 박지원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게 아까 그러네요. 한 15분 정도 계속 서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정해진 다음 주도 시간이니까. 다음 주는 없구나. 다음 주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이따가 네. 혹시 멘트 할 거 있으면은 문자로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프로듀서 통해 가지고 받도록 하죠. 다른 분도 이렇게 또 새로운 거 얘기하는데 어쩔 수 제가 또 없어. 네. 시간은 방송이니까 네. 정해졌으니까. 하여튼 네. LG 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속적인 네. 기업들. 저도 좀 들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는데. 네. 하여튼 그거 말고 뭐 어제 시간의 특징주는 이건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오늘 또 다음에 이거 특별하게 이게 나오셨네요. 정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 중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래요. 첫 방송이라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한번 네. 다시 또 다뤄봅시다 그러면. 네. 네. 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시장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